1. 유랑의 끝, 서울을 걷다. 유랑스는 왜 집을 보기 시작했을까? 1. 유랑스는 어떤 채널이었는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유랑스는 전직 교사, 아내와 퇴사한 직장인 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여행 기반 브이로그 채널이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주식 수익과 유튜브 수입으로 살아가는 무소유적 삶의 실험을 공유했고, 이들의 절제된 소비, 느린 호흡, 감정 없는 담백한 편집은 수많은 3040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겨주었다. 유랑스는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고 일상을 기획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에 대한 작은 실천이자 감성보다 현실에 가까운 철학 콘텐츠였다. 삶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야 한다. 사르트르. 이 변화의 시작, 우리는 아직 집이 없어요. 2025년 초 유랑스는 새로운 주제를 꺼낸다. 우리는 아직 집이 없어요. 이제는 좀 눌러앉고 싶어요. 이 한마디는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흐름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소유를 실험하던 그들이 정착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환점에서 유랑스는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등 서울 외곽을 먼저 걸었다. 이 선택은 그들이 여전히 감정을 기반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단지 가격이 아닌 동네의 분위기, 상가의 호흡, 거리의 넓이를 이야기했다. 어떤 동네에서는 여긴 도시가 숨쉬는 소리가 좋아요라고 말했고, 어떤 동네에서는 우리랑 맞지 않다고 표현했다. 이 모든 말들 속엔 여전히 숫자가 아닌 감정이 있었다. 3. 서울 입성 문제의 시작점. 하지만 임장 시리즈의 후반부, 유랑스는 서울로 방향을 튼다. 마포와 용산, 더 구체적으로는 마포역과 공덕역, 효창공원 앞 같은 서울 핵심지대였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 장면만으로도 단지를 빠르게 특정해냈고, 아파트 이름과 실거래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마포 리버웰, 공덕 SK 리더스뷰, 효창 파크푸르지오, 공덕 파크자이, 용산 대시양 포레.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봤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입지가 뛰어나고 2025년 기준 실거래가가 대부분 13억에서 23억 수준인 고가 아파트라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유랑스는 더 이상 감성 부부가 아닌 고가 단지 탐방하는 유튜버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보여지는 삶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 진심은 설명하지 않으면 왜곡된다. 한나 아렌트. 왜 반응이 달라졌을까? 브이로그는 공감에 기반한 콘텐츠다. 그리고 공감은 같음에서 나온다. 유랑스는 한동안 시청자들에게 우리와 비슷한 부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억대 단지를 임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더 이상 같은 레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가 바로 콘텐츠 소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미워한다. 루소. 브이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은 관계다. 구독자는 채널과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따라간다. 그래서 한 번의 전환, 한 번의 장면이 누적된 관계를 뒤흔든다. 요약, 삶의 실험은 멈추고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었다. 유랑스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었다. 단지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정착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그 변화보다 먼저 장소와 금액에 반응했고, 그 결과 유랑스는 해명도 없이 사라져야 했다. 그들의 실험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섹션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감성으로 걷는 임장, 그들이 본 곳들. 1. 유랑스는 어디를 걸었는가? 유랑스 부부의 임장은 인천에서 시작됐다. 송도, 청라, 영종도, 세 곳은 모두 서울 대체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다. 송도는 개발 완성도가 높고 국제도시 콘셉트에 따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청라는 아직 개발 중인 곳이 많지만 GTX-D 후보지로 기대를 모은다. 영종도는 한동안 저평가되던 지역이지만 최근 관광복합단지 개발 이슈와 함께 주거지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유랑스는 이 세 지역을 감정적으로 임장했다. 시세나 미래 가치보다는 여기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이 동네는 우리랑 어울릴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브이로그 특유의 느린 호흡 속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이들의 시선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정체성의 일부다. 처체. 이 서울로 들어오다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 이후 유랑스는 서울로 임장을 확장한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된다. 공덕역 인근 효창공원 앞
마포역 부근. 서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곳. 구독자들은 영상 속 거리, 외관, 창밖 풍경을 통해 단지를 특정했다. 마포 리버웰, 공덕 SK 리더스뷰, 공덕 파크자이, 효창 파크 푸르지오, 용산 대시양 포레. 단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더 이상 감성적인 동네의 산책이 아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단지들의 시세를 찾아봤고 대부분 13억에서 23억 사이의 고가 단지임을 알게 되었다. 보여지는 것과 해석되는 것 사이에는 늘 오해가 있다. 미셸 푸코어. 3. 단지별 임장 정리. 레미안, 마포 리버웰, 마포구 용강동, 한강 도보권, 영리초합권, 평지 입지, 마포역 도보 가능. 2025년 4월 기준 실거래가 약 23억. 마포 대장지 중 하나로 평가. 실거주 선호도 높음. 공덕 SK 리더스뷰,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역세권, 주상복합. 실거래가 15억 24억. 평형별 차이 큰. 상권, 교통 좋지만 주상복합 구조에 따른 호구로 존재. 공덕 파크자이 마포구 공덕동, 경의선 숲길 접해 있음. 감성적 입지. 실거래가 약 19억. 주거 쾌적성은 있으나 소음구조 제한. 효창 파크 푸르지오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앞역 도보권. 실거래가 약 16.8억. 대로변 배치, 소음 우려 있지만 공원 인접 장점. 용산 대시양 포레 용산구 효창동, 언덕 위 빌라지대, 정숙하지만 역세권 아님. 실거래가 약 13.9억. 나홀로 단지 성격, 투자보단 전세 수요 중심. 왜 이 단지들이 문제가 되었는가? 유랑스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단지를 바라봤지만 시청자들은 이 장면들을 자산 탐방으로 해석했다. 특히 마포 리버웰과 공덕 SK 리더스뷰는 서울 내에서도 상징성과 가격이 겹치는 단지였고 브랜드 가치도 높다. 용산 대시양 포레와 효창 푸르지오는 입지에 비해 비교적 가격대가 낮았지만 그 특유의 정숙한 분위기가 유랑스의 영상 분위기와 맞아떨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본 단지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닿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 아니라 나만 가난하다는 느낌이다. 알랭트 보통. 5. 유약. 유랑스는 분명 감정을 따라 단지를 걸었지만 시청자들은 그걸 데이터로 해석했다. 그들이 선택한 동네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감정에 맞는 곳을 고르다 보니 겹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지들의 시세는 명확했고 그 순간부터 콘텐츠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 다음 섹션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공감이 왜 배신감으로 바뀌었는지를 심리적으로 분석한다. 부동산은 숫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 영상들이 어떤 해석을 불러왔는지를 들여다보자. 섹션 3. 시청자는 왜 돌아섰는가? 브이로그와 자산의 경계선. 1. 유랑스는 왜 공격받았는가? 유랑스는 서울의 고가 단지들을 임장한 뒤 채널 운영을 중단했다. 그들이 집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특정 단지를 추천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실망했고 공격했다.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브이로그라는 콘텐츠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브이로그는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다. 공감은 그 핵심 동력이고 공감은 비슷함에서 출발한다. 유랑스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부부로 소비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걸으며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 시청자는 그 공감의 끈을 놓아버렸다. 공감은 현실에 기반하지만 기대에 의해 깨진다. 칼 로저스. 이 무엇이 달라졌나? 유랑스는 예전과 똑같이 말했고 똑같이 편집했으며 똑같이 영상에 담았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배경이었다. 그 배경이 마포 리버웰이었고 공덕 SK 리더스뷰였고 효창 파크 푸르지오였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 장면에 가격표를 붙였다. 16억, 19억, 22억. 그 숫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유랑스는 철학이 아니라 자산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장면을 기억한다. 장면에는 의미가 덧붙기 때문이다. 장 보드리아르. 3. 시청자 심리 배신감의 구조. 유랑스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배신감에서 출발했다. 우리랑 비슷하던 사람들이 결국 거기로 갔다. 이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공감이라는 감정은 비슷한 삶이라는 가정 위에 존재한다. 그 가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보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공격한다. 특히 부동산은 예민한 주제다. 시세, 입지, 계급,
정서가 모두 엉켜 있다.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위치와 가격으로 사회적 위계가 정해지는 상징이기도 하다. 유랑스가 본 단지들은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대다수 시청자에겐 가질 수 없는 곳이었고 그 차이가 곧 배신의 정서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미워한다. 루소. 왜 해명은 통하지 않았나? 유랑스는 끝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만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과 우린 여전히 같아요라는 댓글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브이로그에서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진심은 맥락과 누적된 신뢰에서 드러나야 한다. 한동안 유랑스는 브랜드를 운영했고 굿즈를 판매했으며 영상에 협찬을 넣기도 했다. 그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이 등장하자 모든 맥락이 재해석됐다. 브랜드도 자산화, 광고도 상업화, 임장도 투자 탐색. 그 전까지 쌓인 공감은 한순간에 의심으로 뒤바뀌었다. 진심은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 유야. 유랑스는 감성 브이로그였지만 그들의 선택은 시청자에 의해 자산 콘텐츠로 바뀌었다. 공감 콘텐츠가 깨지는 건 말 때문이 아니라 장면과 타이밍 때문이다. 유랑스는 해명하지 않았고 시청자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흐려졌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하필 그 시점에 하필 그 동네였는지를 다룬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서적 피로가 어떤 배경에서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콘텐츠는 맥락 속에서 소비된다. 유랑스가 몰랐던 건 그 맥락이었다. 섹션 4 하필 그 시점에 하필 그 동네의 타이밍이 만든 오해. 1부동산 콘텐츠는 타이밍이 전부다. 유랑스의 서울 임장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은 2025년 2월에서 3월 사이였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서울시는 한동안 해제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적용했다. 그 여파로 인접지역인 마포, 과천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일부 단지는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정책은 방향을 결정하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익명의 애널리스트. 이 유랑스는 타이밍을 몰랐을 수 있다. 유랑스는 분명 감정에 따라 임장을 해왔고 숫자보다 분위기를 기준으로 삼는 부부였다. 송도에서 조금은 먼 도시 같다고 말했고 청라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런 그들이 마포나 용산을 선택한 것도 단순히 좋아 보여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시점의 마포는 이미 규제 우회지로 주목받고 있었고 유랑스가 임장한 단지들 마포, 리버웰, 공덕, SK 리더스뷰 등은 지역 내에서도 상징적인 단지였다. 마침 시세도 반등세였고 뉴스에서는 풍선효가 없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사람들은 이해보다 해석을 먼저 한다. 시청자는 유랑스가 그 타이밍에 마포를 걸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지 않았다. 감성 브이로그라고 생각했던 영상이 상승기 고가 단지 탐방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콘텐츠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 민감 시기, 대중의 신경을 건드리는 장면이 되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 자기식으로 해석된 현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나 아렌트. 시청자들에게 유랑스는 한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상승장 초입의 고가 단지를 임장한다. 이 타이밍과 이 동네는 사람들 마음속 우린 다르지 않아라는 환상을 깨는 결정타가 되었다. 사 가격보다 더 민감한 건 상황이다. 실제 유랑스가 본 단지들의 가격은 비쌌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시장 분위기였다. 규제의 틈을 타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피로가 쌓인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집을 본 사람을 욕하고 떨어지면 정부를 욕한다. 도시 심리학적 격언. 유랑스는 단지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장면을 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콘텐츠는 장면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타이밍 하나로 전부가 바뀔 수 있다. 시청자들은 왜 지금, 왜 거기라는 감정으로 유랑스의 진심을 덮어버렸다. 유야. 유랑스는 상승장 초입, 규제 회귀기, 심리적 피로가 극대화된 시점에 서울 임장을 공개했다. 마포와 용산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상징이었다. 시청자들은 가격보다 타이밍에 분노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가 사회 정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 섹션에서는 유랑스가 사라진 뒤 남은 질문들을 정리한다.
삶을 기록한 그들의 브이로그는 왜 그렇게까지 비난받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누군가의 정착을 응원하지 못했을까? 섹션 5집을 본 것이 죄는 아니지만 시선은 남는다. 1. 유랑스는 사라졌다. 유랑스는 별다른 해명 없이 채널 운영을 멈췄다. 마지막 영상에는 여행의 끝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인사만 남았다. 비판은 많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왜 그들이 공격받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유랑스는 단지 정착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업로드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영상은 감정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집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여주는 것은 통제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마르셀 프루스트. 왜 이토록 강하게 반응했을까? 사람들은 유랑스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서 우리와 다른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브이로그는 감정을 공유하는 콘텐츠이고 감정의 공유는 같음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20억짜리 단지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은 그 같음을 깨뜨렸다. 이 괴리는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졌다는 실망이었다. 시청자들은 유랑스가 가진 삶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투자했고 그 투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실망은 진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반응이다. 알랭트 보통. 삶 정착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해석이다. 유랑스가 집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난 부부가 정착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그 장면이 담긴 시기, 장소, 배경이 모두 겹치며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는 콘텐츠 전체를 뒤집었다. 특히 집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계층, 선택, 자산의 의미로 다가온다. 이 점이 브이로그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였다. 감정의 콘텐츠가 자산의 맥락과 만나는 순간 시청자는 그것을 자산 콘텐츠로 해석해버렸다. 4. 콘텐츠는 무죄다. 그러나 감정은 책임을 묻는다. 유랑스는 콘텐츠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지나친 자랑도 강요도 허위도 없었다. 하지만 감정은 논리보다 앞선다. 특히 브이로그처럼 관계에 기반의 콘텐츠에서 감정은 언제든 인식의 흐름을 바꾼다. 유랑스는 무심코 넘어간 타이밍과 단지 선택이 오해를 만들었고 그 오해는 구독자에게 상실감으로 돌아갔다. 감정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반응을 유도할 뿐이다. 쇼펜하우어. 5. 요약. 유랑스는 정착을 고민했고 서울을 걸었고 집을 봤다. 그 모든 과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시정과 장면에 반응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비판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이번 콘텐츠는 유랑스의 논란을 단순한 임장 논란이 아닌 브이로그라는 콘텐츠 장르의 한계, 시청자의 심리 구조, 부동산에 대한 사회 정서의 충돌로 분석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들이 걸었던 단지들의 실제 입지와 시세를 분석하며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본 임장의 타당성, 거주 적합성, 투자성 등을 정리한다. 감성과 데이터의 경계 위에서 그들의 선택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되짚어본다. 결국 사람들은 삶을 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유랑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웃고 여행지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침대 위에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내 일상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장면들엔 가격표가 붙는다. 20억짜리 감성, 고급 브랜드 친구,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산책,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나의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공감은 결국 삶의 궤도가 겹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그 궤도가 너무 벌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시청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함께 살아내지 않는다. 늘 당돌하던 유랑스 젊은 부부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해본다.